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임입니다. 네, 박수. 네, 음, 이제 그 예비고 이 기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1학년은 좀 특수한 기간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갔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2학년은 더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보시면 이제 예비 고3 설명회에 와서 앉아 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방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방학에는 일단은 수특 독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막연하게 고3까지 1년 남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영어 제대로 된 수특 독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이제 2021년 1월, 2월 겨울방학 이제 2달 남았고 3학년 되기 전에 2022년 1월 한 달 남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2월은 안 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학교들이 다 영어가 시험 범위가 다른데 3학년이 되면 시험 범위가 책이 같아져요. 그 서울고는 이거 한 권으로 1학기 중간 기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문은 좀 나뉘고요. 서문이나 뭐 동덕이나 이런 경우는 한 뭐 반반씩 좀 들어가요. 그리고 세화여고, 네, 세화여고는 그냥 한 권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특 영어에서 반, 수특 영독에서 반 해서 거의 한 권이 들어가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2월달은 뭘 하냐면 프리독을 해요. 그러니까 연계 어차피 연계도 되고 학교 내신에도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저희가 이제 수특 연계되는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가 3권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오게 되죠. 1학기 내신은. 요거는 1학기 내신은 못 나와요. 2학기 이제 중간에 내신에 나오니까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계는 3권이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서울고만 제외하고는 요 2권이 이제 다 1학기 내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저희가 2월 달에 미리 프리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범위도 많고 3학년 1학기 때 할 것도 많아서 내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일단은 그 양 자체가 일단 1, 2학년보다 늘어나니까. 근데 그러면 뭐 미리 이때부터 하면 좋지 않느냐? 이때 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교재가 1월 한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미리 프리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3, 4월 내신 기간에 다 따라잡기도 진도 잡기도 좀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1, 2월, 2022년 1월 그리고 뭐 중간에 한 여름방학 한 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1개월도 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사이 한 2, 3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한 5개월에서 길어봤자 한 6개월 정도 수특 독해를 그러니까 수능 독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일단 수능 독해. 내신 문법. 그리고 죽어라 하고 외우지 않는 단어. 이거 해야죠. 이 단어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단어를 그냥 무작정 단어장만 둘둘둘 한다고 요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 내신이 그게 커버가 안 돼요. 이제 올해 1학년에 시험을 다 봤잖아요. 이제 기말이 한번 남긴 했지만 상문이 12월 9일인가부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고가 가장 늦게 끝나요. 올해 이제 시험이 뭐 크리스마스 전날 끝난다고 뭐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어차피 뭐 크리스마스 때 딱히 다른 계획도 없으면서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근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문법 잘하면 서술형 괜찮았어요. 학교 서술형. 웬만큼 커버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이 이제 예비고 때 문법 특강반도 다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저렇게 유명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특강도 많이 돌리고 1학년 때 그냥 줄곧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 완성형 서술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 전환 쪽에는 좀 주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줄이라거나 반대로 또 문장 하나를 두 개로 늘리거나 뭐 이러면서 기존에 배웠던 이제 문법 사항 뭐 아니면 뭐 가정법에서 이렇게 도치해서 생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이런 거는 애들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물론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나오냐면 요게 많이 나와요. 문장 완성형. 그러니까 지문을 줘요. 다 배웠던 지문이거든요. 시험법이 어차피 들어간 지문이라서 이제 학습이 된 지문인데 요거를 요약문으로 만들어요. 요약문이나 주제문으로. 칸 한 4개 뚫어놓죠. 그럼 이제 본문에 있는 말로만 쓰라고 디렉션이 주는 것도 있고 조건을 아니면 여기 이제 초성을 줘요. A, 뭐 B.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서울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어 너무 많이 알려줘서 떠오르는 단어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도 생각을 하고 베니쉬도 생각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초성을 줘서 요걸 이제 요약문이나 주제문으로 끊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냥 지문 긴 거 던져놓고 이거 요약해봐라 하면 잘 하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주면 여기서 이제 주저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문법적인 요소도 들어가요. 내가 생각할 때 주제는 한 10개 단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7개로 줄여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문법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접속사 주어 동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접속사 지우고 분사구문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칸수를 줄이는 건데 이런 거는 또 어떤 유형이냐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건데 왜 틀릴까? 의문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거죠 뭐. 본문에 이렇게 동사로 나왔어요. 흡수하다. 근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애들 시험 본 다음에 이제 답안지 갖고 와요. 상문고나 뭐 서울고나 반포고나 다들 갖고 와요. 근데 이제 시험지를 보고 이제 먼저 화를 냈다가 시험지를 보고 차마 화를 낼 수 없는 게 여기 이제 시험지에다 자기가 생각하는 명사형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absorb, ment, 그리고 뭐 absorb, 뭐 mes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명사형을 다 붙이고 고민하고 여기다 썼다가 지우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답안지를 후다닥 옮겨 적었는데 쌤 맞았어요.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잘했다 이랬는데 그 이제 주관식 정점 기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살짝 잠수 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뭐 쌤 뭐 닭 10몇 마리 준비하세요. 뭐 그냥 치킨 파티 해야 돼요. 뭐 이러다가 약간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잠잠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썼어요. 맞긴 하거든요. 요게 기특하게 잘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잘 노려서 학교에서 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단어를 외웠죠.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끝 이 시험범위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2학년에도 똑같이 그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게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아요. 시험지에 봤더니 이게 그대로 있어요. 맞구나 하고 이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어요. 흥분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흥분을 해요. 서술형 이제 직본날 이거 나온 대로 이렇게 찝어주거든요. 찝어줘야 돼요. 애들이 이제 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겠지라고 믿는 순간 애들은 정말 실수를 해오더라고요.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 이건 정말 선생님 열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그러니까 직본날은 다시 또 이거 단답형 서술형으로 나와, 요거는 문법으로 나와, 요거는 빈칸으로 나와, 요거는 연결사로 나온다, 요거는 위치로 나온다 다시 한번 다 얘기해 주거든요. 분명히 이제 직분날 봤어요. 쌤이 말한 거 나왔다면서 흥분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발음을 해보고 마치 교포인 양 이렇게 써요. 요거는 보충하다 보완하다고, 요거는 칭찬하다거든요. 뭔가 저한테 들은 기억도 나요. 근데 이제 안 된다가 기억이 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갖고 오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학년 내신도 거의 이런 것들에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문법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내잖아요. 어차피 동덕은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예요. 세화여고 양 많죠. 3학년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체크관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반포에 있는 학교들끼리는 잘 비교를 안 하려고 하고, 왜냐면 애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뭐 서울이랑 상문이 대표적인 남고니까 서울고랑 상문고랑 비교하면 서로 기분 나빠요. 대서울고 뭐 대상문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항상 대치의 단대랑 비교를 해요. 제가 단대도 가르치고 있어서. 근데 단대는 1학년 때부터 시험범위가 많아요. 지문이 보통 80개 이 정도 들어가요. 3학년은 그냥 1학기 중간 늘 정해져 있어요. 1학기 중간 시험은 수특 영어 한 권 전체. 1학기 기말 시험은 수특 영도 한 권 전체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얘네랑 딱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서울고예요. 서울고는 범위가 적거든요. 지들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모의고사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특라이트 일부 들어가고, 교과서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 이 정도는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내신을 할 때에는 공략하긴 더 낫죠. 범위가 적은 학교가 오로지 내신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많으니까 돌돌돌돌 외운다라는 거는 1학년 때부터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 위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외우는 게 소용이 없어요. 지문이 다 바뀌어요. 서술형도 서울고나 상문고 같은 경우는 딱딱 이렇게 칸수 져서 나오잖아요. 특히 상문고는 해석 문제도 나오고. 근데 이제 단대는 그냥 통 문장을 아무 데나 뚫어놔요. 그것도 중요하다 싶은 문장을 뚫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장이나 뚫어놔요. 전체 30자로 완성하시고 이런 식이에요. 영작. 그 대신 점수를 줘요. 영작만 좀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서술형에 그렇게 목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 제목이나 주제나 빈칸이 원래 외웠던 거랑 다르게 나오니까 제대로 지문을 이해했는지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시 합격률과 정시 합격률을 보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촘촘하게 나온 학교는 내신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수능 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 범위가 좀 많은 학교는 내신 때는 사실 여차하면 좀 점수가 확 떨어지는데 수능 대비는 또 따로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비가 좀 돼요. 그래서 지금 반포 있는 학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방학 짬짬이 그러니까 수능 독해를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수능 독해 내신은 그러니까 영어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완전히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영어를 계속 하니까 애가 어느 정도 되겠지 하시다가는 다시 내년 이맘때쯤에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1학년 때는 1학년 모의고사 봤죠. 우리 애가 1학년 모의고사 보니까 다 맞던데 하나 틀리던데 2학년 때도 그러세요. 2학년 때도 11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하나 정도 틀리니까 괜찮겠다. 요거 실수인가 보다. 3학년 가서 첫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한 89점 나와요. 그대로 올라가면. 첫 시험이라 긴장했나? 4월은 경기교육청이에요. 그럼 이제 4월 달에 본다면 또 애들이 얘기를 해요. 아, 경기도권은 신경 쓰는 게 아니래. 아, 그럼 뭘 신경 써요? 3월 달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첫 시험이니까. 4월 달은 경기도권이니까 무시하고, 아, 진짜는 6월 달부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6월에 봤어요. 88, 87 이 정도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잡으려고 하시면 영어는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이 흔들려요.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제를 잘 활용을 하시려면 2학년 때 이렇게 짬짬이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독해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되셔서 어느 학원으로 가시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학원을 내신, 수능 이렇게 같이 겸할 수 있는 학원으로 보내시는 게 낫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과 내신 사이에는 수능 독해를 잡고 또 뭐 이렇게 방학 때 같은 때에는 아이들 이제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니까 또 이제 부족한 거 좀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방학 때에는 요거 수능 독해를 두 가지를 해요. 구문 독해. 요거는 세화고 아이들한테 좀 필요해요. 세화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는 좀 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속으로는 정확히는 몰라. 뭐 이런 게 이제 좀 그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면 되지. 이제 그게 조금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문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게 조금 위험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학교 시험도 상문처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죠?
상문은 객관식에서 문장 한 10개 주잖아요. 박스에다가. 그래서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있으면 모두 고르쇼가 항상 객관식에서 나와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항상 한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단어, 어휘 끝이라는 거 수능 단어. 거기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도 애들이 하나씩 틀려요. 2학년이 돼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방학 때 내신용 단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휘 끝 단어를 해달라 아니면 뭐 어차피 2학년 때 이 교재 들어가니까 요거 해달라. 그래서 애들이 단어력이 적어져요. 나중에 3학년 되면 아는 단어가 없어져요. 오히려 학교에서 이렇게 단어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애들이 그 단어장만 또 방학 때 하거든요. 이걸 계속 돌리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폭이 더 좁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험은 단어 변형이 나오고 동의어가 나오고 다이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어려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밑에 풀이가 나와요. 모의고사 볼 때도 밑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이렇게 하고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많이 본 듯한 단어예요. 근데 내가 아는 뜻이 아닌 경우 내지는 뜻이 여러 개 있어서 지문에선 달리 해석이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단어 하나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구문 독해는 정확하게 해석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장이 한 4줄에서 한 6줄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4줄에서 6줄 갈 정도에서 문장이 하나 딱 끝난다고 하는 건 그 사이에 많은 문법상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생략 구조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조금 분석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2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3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1학년 때도 3학년 독해로 해요. 2학년 때도 3학년 독해로 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3학년 독해를 대신 1학년 때는 난이도 한 하나 중 정도로 2학년 때는 난이도 중에서 상 정도로 해서 2학년 기말쯤에 3학년 모의고사 봤을 때 95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1등급은 90점 이상이지만 영어가 한 92, 3 나오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95점 정도가 난이도에 상관없이 나올 수 있어야 사실은 3학년 남은 시간을 좀 여러 과목 다른 뭐 필요한 과목에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요거 논리 독해가 필수인데 우리 애들이 보통 틀리는 부분이 요거. 근데 남학생들은 그렇게 남학생 여학생으로 편을 나눠서 좀 그렇긴 한데 참 희한해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확실히 그 어떤 그 습성이 좀 차이가 나요. 저희 이제 내신형 문제를 신경향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약간 내신 문제 특한 게 있어요. 요거는 내신처럼 밑줄을 하나 그어놔요. 그래서 이 밑줄 그은 부분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거를 남자들이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문맥상 의미를 조금 파악이 조금 더디다고 해야 되나?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틀린다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문 전체를 서머리하는 걸 가장 크게 늘린 게 40번 유형의 요약 지문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줄인 게 요지를 더 줄인 게 주제를 더 가장 간략하게 줄인 게 제목인데 줄이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요거죠. 빈칸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31번부터 34번까지 그리고 35번은 흐름상 관계없는 지문 문장 찾아내는 거고 36에서 39가 흐름, 위치나 순서 잡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차피 3학년 거 하셔야 돼요. 31이랑 32는 연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특 영어 영독 완성 중에 두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치 단대를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아이들이 내신을 한 지문은 굉장히 기억을 잘해요. 아무래도 심층 분석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단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내신 맞추면 영어나 영독은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연계 교재로 남은 건 6월 달에 나오는 수능 완성 요거 하나만 하고 남은 기간에는 유형 독해라고 해서 아이들 부족한 부분 빈칸이나 문장 위치, 순서 그런 것만 공략하면 되는데 반포 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대비를 이루는 서울고 서울고 예를 들면 서울고는 요거 하나 하거든요. 요거 하나도 다 안 해요. 한 3분의 2 정도. 요거 남은 것도 해야 되죠. 영독도 해야 되죠. 완성도 해야 되죠. 해야 될 양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형 독해는 그러니까 논리 독해는 해두셔야 돼요. 요건 어차피 연계예요. 그럼 외부 지문이 33, 34예요. 요거랑 그리고 요 지문에서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두 지문이 연계예요.
저희 연계가 EBS에서는 뭐 75%라고 발표하지만 그거 뻥이에요. 앞에 듣기 17문제에서 15문제가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고 퍼센티지랑 도표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주제나 제목이나 주장 요지 이런 것들은 간접 연계라고 해서 지문이 그대로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만 그냥 주제만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뭐 멀티태스킹을 다뤘다 그럼 멀티태스킹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계되는 것 7개에서 8개 정도예요. 이 중에 보통 도표가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문맥상 낱말쓰임, 그 다음에 어법,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비중이 크죠. 저희 논리 독해는 요거, 그리고 요거 이제 남은 두 지문 비연계, 요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됐는데 선지에 내가 생각하는 답이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에바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6번이나 7번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일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문을 가져올 때 지문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지문을 가져와서 문제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지문에서 중간을 잘라와요. 그러니까 좀 앞뒤 논리성이 결여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우리는 어쨌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에서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애들은 읽다 보면 독후감을 써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문 읽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노리는 게 이 외부 지문이에요. 지문을 조금 철학적이거나 좀 어려운 지문을 깔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또 1, 2, 3, 4번 선지를 보니까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혹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배제하는 거죠. 지문에서만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은 아이들이 확대 해석을 하니까 조금 좁히는 해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 독해, 그러니까 빈칸은 그렇게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대로 흐름 위치 순서 잡으면 틀려요. 위치나 순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위치나 순서가 그렇게 안 나와요. 아이들은 보통 해석에 의존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CAB가 될 것도 같은데 왜 굳이 BCA가 돼야 되지? 왜 B가 먼저 나와야 되지? 단서가 반드시 있어요. 앞에서 나온 말을 B에서, 그러니까 위에 제시문에서 나온 말을 B에서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로 바꾼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연결사가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쉬운 경우고, 앞에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다른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차피 같은 의미라든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B 다음에 C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될 수밖에 없는지 반드시 단서가 있는데 애들은 그냥 해석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CAB에도 말이 될 것 같고 BCA에도 말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순서나 위치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런 거 잡으시고, 내신 문법은 어차피 좀 해둬야 돼요. 2학년 때 3학년 이렇게까지 학교 시험에서 내신 문법이 나오니까 문장 전환이랑 문장 완성형,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시키는 거, 이런 거에 좀 줄을 둘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동명사의 쓰임이 다른 거, 투부정사의 쓰임이 다른 거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문장 실제로 서술형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할 거고,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단어는 필수 어휘가 있고요. 유사 어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컴플리먼트, 뭐 이렇게 발음도 같은 저거, 그리고 다이어, 그리고 업솔브먼트라고 안 쓰게끔 파생어, 이렇게 연습하면 요거는 내신에도 커버가 되고 저 이제 그 수능 독해에도 좀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한 요 정도로 일단은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 학교별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아이가 지금 수능 독해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뭔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 파란색 그 이제 브로셔가 저예요. 제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실물이 달라요. 네. 시간이요? 시간은 지금 조금 그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거기 시간이 안 나와 있나요? 2학년. 그래요? 요일하고 시간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얼굴이 다르긴 한데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냥 이제 잡티가 좀 더 있고 눈이 좀 더 작고 뭐
각이 더 살아있고 뭐 이런 정도죠. 네, 약간 다행이에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이제 입학사정관 그 선생님 설명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